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번 2020 Summer Junior Reading Program을 가르치게 된 Joey Ryu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Reading Comprehension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너무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마 보통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이제 school years 동안에는 정말 바쁠 거예요. homework도 많고, schoolwork, papers,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하러 더 추가적으로 책까지 읽나 싶을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summer break이니까 지금 이렇게 extra time이 있을 때 조금 더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를 키우기 위한 좀 시간 투자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reading comprehension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걸 질문을 이제 주시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reading comprehension 그냥 reading이 책을 읽고 그냥 reading이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면 이게 말이 맞기도 한데 또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reading comprehension 전체적인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이제 processing text예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reading이 reading이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이 있으면은 이제 글자를 읽어가면서 그 문서나 reading material을 이제 읽는 그거를 첫 번째 과정으로 processing text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understanding meaning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었으면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랑 그 뜻을 이해를 해보고, 또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하는 그 두 번째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integrate knowledge라고 해서 이 책이 주어주는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있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정보나 지식과 함께 이제 통합을 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면서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같이 융합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할 때 어떤 주장이 주어지거나 어떤 문장이 있으면 내가 살면서 이런 예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그럴듯해 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랑 또 다른 부분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integrating knowledge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을 전부 다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책을, 이 reading material을 완전히 우리는 소화를 했구나,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이제 우리는 reading comprehension을 제대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reading comprehension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또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reading이 당연히 reading이니까 중요한데 왜 이렇게 클리셰한 퀘스천을 던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reading comprehension을 한다는 아까 그 세 가지 과정은 정말 많은 thinking skills를 요해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은 또 어떻게 차이점도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아카데믹한 어떠한 분야에서도, 어떠한 학습 능력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SAT 시험이나 뭐 AP나 어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든지 할 때 항상 우리는 이런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생각하는 거를 더 연습을 해볼 수 있고, 좀 더 그런 기초적인 우리 학습 능력을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만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졸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앞으로 전공 수업도 듣고 교양 수업도 듣고 뭐 팀워크로 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뭐 레포트를 쓰고 논문도 쓰고, 이런 모든 학습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를 지금 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overview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라고 해서 조금 더 Reading Comprehension을 잘 하기 위한 특정 부분에서의
technical skills가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을 더 잘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skills를 일단 먼저 한번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그렇게 이제 technical skills를 잘 이해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story breakdown과 discussion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설일 수도 있고 비문학 지문일 수도 있고 뭐 non-fiction일 수도 있고 그런 지문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 구성은 어떻게 됐지? 플롯은 뭐였지? 캐릭터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지? 하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고 또 각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다른 관점에서 한 지문 똑같은 걸 읽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토의도 해보고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좀 재미있게 한번 코र्스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ultimate goal은 뭐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뭐 어떤 목적을 갖고선 이걸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모든 친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을 봐도 이제 혼자서 critical reading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각자 이런 연습들을 해보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없이도 혼자서도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학교 숙제를 하면서 critical thinking을 하고 reading comprehension을 접목해서 critical reading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저희 학원의 지금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reading comprehension을 실행할 때 아니면 리딩을 할 때 되게 자주 발견되는 학생들의 실수나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꼽아 보았는데 일단은 maintaining focus. 아무래도 친구가 책을 많이 안 읽어보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읽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으면서도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되게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수업에서 되게 active reading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개입적이고 능동적인 리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lack of English proficiency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건데 언어를 잘 일단은 습득하지 못했으면은 그 언어로 된 책을 읽기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첫 번째 과정 reading comprehension에서도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그 processing text에서 일단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부터도 일단은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당연히 영어 지문을 더 많이 읽을수록 어휘력도 늘고 또 언어에 대한 이해도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한 말이지만 영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trouble with context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뭐 다 많고 학교 수업도 영어로 듣고 하다 보니 영어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다 보니 이 지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trouble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이제 프로세스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인데 또 다시 저희 reading comprehension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또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같이 함께 극복을 해나가 볼게요.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발견하기도 어려운 또 실수나 어려움이고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인데 preconceived notion이라고 해서 고정관념인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과정, 어떤 integrating knowledge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려는 지식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이거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 작가가 얘기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주제면은 이게 되게 작가와 그 리딩 머티리얼을 온전하게 완전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딩을 할 때만큼 아니면 이제
만큼은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부순다든지 이런 연습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게 워낙에 추상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의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문이 조금 긴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 지문에서의 그 author는 이런 말을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A city is a natural system and we can study it in the same way we study other natural systems 라는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보았더니 작가가 말을 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이코시스템의 일부 아니냐. 근데 이 시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않냐. 식물과 동물들이 구성을 하는 어떤 포레스트를 만든다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는 도시인데 이 도시도 자연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해당한다라고 지금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독자로서 읽을 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죠. 자연 시스템은 어떤 인공 시스템, artificial system, 인위랑 반대 개념인데 시리는 인공에 해당하는 파트 아닌가요? 어떻게 자연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이해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이 지문에 대한 목적과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잠깐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를 이런 preconceived notions에 대한 problem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Junior Reading 프로그램의 overview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했던 부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paragraph로 간단하게 발췌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one reads and thinks critically, the reader must be able to acquire accurate comprehension. One cannot formulate opinions, express observations, or provide analysis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they want to discuss.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관찰을 했는데 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분석을 해봤어 라는 거를 어떤 학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면은 에세이를 쓴다든지 뭐 논문을 쓰게 된다든지 아니 발표를 한다든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거는 얼만큼 정확하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지식을 잘 이해했는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 정말 accurate한 어떤 comprehension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런 clear understanding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다시 이제 저희의 그 프로그램 overview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author 어떤 저자가 제공한 그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passive reader, 수동적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독자로서 같이 저자와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critical readers가 되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의 overview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려서 저희 프로그램의 궁극적 objective 전에 말씀드렸던 그 critical thinking을 기반한 critical reading이 다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critical reading의 약간 하위 범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ctive reading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 독자부터 먼저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이런 active reading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active reading을 하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ask questions, initiate dialogue. Reading doesn't always have to be a one-way interaction 이라고 제가 작성해놨어요.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래 이러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까?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계속해서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기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일종의 대화가 형성되겠죠. 이 책과의 대화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도 더 개입해서 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언제 나오지? 하면서 어떤 기대와 예상을 해가면서 다음 부분을 계속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하면서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여기 나와요. When you ask questions, your brain triggers anticipation. 어떤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서는 계속 읽게 되는 거죠. You wait for a response. Think of how you behave when you ask someone a question. You are eager and ready for an answer. It's a natural way to stay engaged.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이 책을 다 끝내야 돼 하고 읽을 필요 없이 당연히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는 대답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active reading이고 이런 active reading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critical thinkers, readers가 될 수 있는 게 저희의 objective입니다. 이 active reading도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iberty cannot be preserved. 이 첫 문장도 자유가 보존될 수 없대 라는 거 보고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보존될 수 없을까? 그리고 만약 그럼 보존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는 겁니다. Without a general knowledge among the people. 어떤 general knowledge가 사람들에게서 있어야 된대요. 이 자유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근데 What knowledge is needed to preserve liberty? 라고 한 번 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Who have a right? 권리? 그럼 이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권리지?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쭉 읽어보니까 divine right. This right is God-given. 어떤 천부적인 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고 Knowledge of the characters and conduct of the rulers. 아까 말했던 지식은 어떤 지식?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지식은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어떤 캐릭터와 특성과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구나 라고도 읽으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단락이지만도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다 보면은 어떤 대답이 들려오고 단순히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고 하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other words,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다. 우리 지도자들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 이 지식은 천부적인 권리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처럼 active reading 연습을 아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또 드렸으니까 한번 코र्스 아웃라인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세션을 진행할 때 보통 한 short story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지문이나 어떤 비문학 지문이나 어떤 지문이라도 일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지문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쪼개서 다 이해도를 높일 것인가 보니까 우리는 plot, summary, presentation 일단 할 거고요. 이 short story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구성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character description and identifying motivation을 할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어쨌든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특수한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떤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보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런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이렇게 행동을 했겠구나. 이런 캐릭터의 행동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걸까라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을 한번 아이덴티파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성도 알았고 캐릭터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각자마다의 다른 관점들도 있고 제가 준비한 어떤 퀘스천들이나 또 친구들끼리 서로 하고 싶은 질문들이나 하면서 디스커스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책이나 교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short story를 잘 브레이크다운을 했으면 저희는 그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technical skills,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를 한번 apply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접목시켜서 그 중에서 예시로 이제 interpretation, observation, analysis
inference, tone exercise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저희의 스킬들을 한번 접목시키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지문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erpretation 하면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 아주 SAT에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이죠. 어떤 한 문장을 주고 이 문장과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paraphrase된 문장을 골라보아라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inference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문에서 주어진 이런 문장은 어떤 부분을 유추했고 어떤 부분을 추론해서 만들어낸 문장인가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도 자주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스킬들 필요한 스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이제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4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저희 그 Reading Comprehension Skills에 해당하는 Interpretation, Immediate Inference, Identifying Tone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배워 나갈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한 short story를 breakdown 해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plot과 character과 questions를 주고받으면서 이 스토리를 깊이 있게 reading comprehension을 할지에 대해서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 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